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도내 한 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당선인이 고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선인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달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 오 후보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제주기업 10여 곳이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에서 회사가 있더라도 서울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고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주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을 모집한 도내 한 단체의 대표가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은 뒤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발인의 오영훈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행사를 한 건 맞지만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여기 참여개풀 형식에 모집할 때도 이렇게 할 거다 다 알려주기도 했고 이게 부담되면 안 하도 좋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배경과 오영훈 당선인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제주도민을 대표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결실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고 문 전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준 제주도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에 지난해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관을 두고 지역 중소상인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동면 제주 신화월드에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관. 개점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도내 기존 매장에서 판매 중인 372개 브랜드의 입점과 판매를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서귀포 시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가 매장에도 진열돼 있습니다. 제주 지역 8개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제주도 상점가 연합회는 개장 초기부터 권고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걸리면 재수없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다음날 바로 빼고 중기부에서 연락 가면 안 걸리면 계속 몇 달 동안 장사하고. 실제 이틀 전까지 판매됐던 한 제한 브랜드 제품은 실사가 시작되자 매장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자인 신세계 사이먼 측은 어떤 중복 브랜드도 입점시키지 않고 있고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허가 자체가 부실로 드러났다며 점포 등록 자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상권 영향평가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유통업 분쟁 조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걸 검토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전문기관에 요구했지만 이렇게 좀 곤란하다고 답변 와버리니까
또 상인들은 매장 면적에 주변 식당과 카페 등 서비스 면적이 빠져 고의로 축소한 의심이 든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상생법에 따라 매장이 복합 쇼핑몰로 지정되면 영업일수 제한 등 규제가 예상돼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짬짬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만 사는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에 관광 선박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남방 큰돌고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광업체들에게 관찰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돌고래 관광 선박 업체는 4곳. 한 업체가 많게는 하루에 10회 가까이 선박을 운행하는데 50m 이내 접근 금지와 세대 이상 동시 관광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방 큰돌고래 가이드라인을 정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관광 선박이 관찰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해양 생태 지킴이 2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해양 생태 지킴이의 모니터링 결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처럼 일부 선박에서 선박 속도와 근접거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들은 돌고래를 잘 보기 원해요. 사람들은 가까이서 보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가이드라인 지키고 그러면 손님들은 뭐 좀 안 좋게 해서 가요. 그러면 이게 관광 산업이 크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관광 선박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광 활동으로 해양 생태계와 보호구역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관광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상반기 생태 지킴이 결과를 업체에 소개하고 생태 관광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광 선박 업체들에게 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했고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 방송을 강화하고 안내 팸플릿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 선박 업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불러 1년에 2번씩 정기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돌고래 관광 가이드라인 운영에 대한 관광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주바다에 서식하는 남방 큰돌고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해마다 수천 마리 백로떼와 힘겨운 공생을 해야 하는 청주시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식지 일부를 간벌했더니 남은 서식지로 백로떼가 몰려들면서 둥지 아래는 아예 잡초도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는데요. 청주시가 전문가 집단에 SOS를 청했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 인근의 도심숲, 백로 수백 마리가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가지마다 튼 둥지에 많게는 서너 마리씩, 푸른 숲이 하얗게 보일 정도입니다. 가지마다 둥지를 튼 이 숲은 수천 마리 백로의 배설물이 종일 비처럼 쏟아져 이렇게 별도의 준비 없이는 쉽게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둥지 아래는 잡초 한 폭이 나지 못하고 흰 배설물을 뒤집어 쓴 주변 초목도 점점 죽어갑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백로며 먹다 남은 물고기 사체가 배설물과 함께 악취를 더합니다. 정화에 나선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들이 연신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이게 독하다 보니까 알룰레기 현상이 나서 해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이 숲에 서식하는 백로떼는 청주시 주산 2천여 마리. 올해도 개체 수는 비슷한데 개발과 민원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민가와 가까운 숲 일부를 간벌하자 백로떼가 남은 서식지로 몰리면서 백로 밀도만큼 오염도 집중되는 겁니다. 청주시는 간벌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체 인공 서식지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백로의 서식지에 대한 생태 환경과 이전 방안, 또 사람과 백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숲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가깝게는 50m 남짓. 올여름도 쉽지 않은 공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아직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북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강풍이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에는 공항도 위치해 있어서 항공편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됐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장마전선에 의해 발달한 비구름대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와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제주로 내려와서 비를 뿌릴 텐데요.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에는 중산간과 해안 지역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100mm, 남부와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밤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올라가겠습니다. 북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지겠습니다. 바다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렌터카 조합은 지난 4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지역에서 영업할 경우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 요금을 점검해 신고된 요금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음주 뺑소니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40대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달 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상태에서 8k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마을 주민에게 강목을 휘두른 제주 시내 한 마을 이장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이장은 지난 11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축사에 주민을 찾아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강목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최근 보조금 횡령과 소년체전 실격패 논란이 된 제주도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테니스협회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각종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는데 정관에 따라 앞으로 협회 운영은 제주도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우도 특산 작물인 땅콩에 총체벌레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상순 우도 지역에 파종한 땅콩에서 잎이 노랗게 변하고 생육이 떨어지는 총체벌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올봄 고온 건조한 날씨로 해충 발생이 많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올여름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110만 킬로와트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수요는 지난해 101만 2천 킬로와트보다 높은 105만 1천 킬로와트에서 최대 109만 9천 킬로와트로 예측됐습니다. 도내 전력 수요는 지난 2016년 84만 킬로와트에서 2020년 처음으로 1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